네, 2분기에는 완성차 업체들의 호실적이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현대차, 기아의 미국 내 점유율이 상승하면서 미국 내 신분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자동차 업종에 대한 투자 포인트와 투자 전략 오늘 자세히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대신증권에서 자동차 업종을 담당하고 있는 이승환 애널리스트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최근에 이제 현대차 그룹의 파업이 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현실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이 뭐 주가나 실적에 미치는 영향을 먼저 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우선 주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파업을 고려를 안 했던 건 절대 아닙니다. 이미 주가에 다 녹아 들어져 있고 네. 다만 이제 파업에 이제 찬반 투표 시 정말 찬성으로 갈 때 향후 이걸 어떻게 대응하냐가 문제였는데 우선 이제 찬성으로 가결된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파업을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 이제 확정은 아니고 이 임단협을 위한 수단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이제 3년 전 전면 파업을 했지만 이번에는 이제 부분 파업으로 진행할 전망이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에 이제 코로나19 그리고 이제 올해 이제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 때문에 이 전면 파업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부분 파업으로 될 거라고 이제 예상하고 있고, 다만 현재 시점에서 이 파업의 이제 시점과 규모는 좀 예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근데 다만 이제 파업은 현대차 그룹이 기존에 이미 갖고 있던 일시적인 이제 이슈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시적으로 봐야 되고 현대차 그룹의 기업의 이제 중장기 펀더멘탈과 이제 가치를 집중적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파업이 늘 존재하던 하나의 악재였기 때문에 뭐 현실화된다고 하더라도 좀 단기적에 불과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오히려 기업의 펀더멘털이나 가치에 좀 집중을 하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하반기에 현대차 그룹을 중심으로 이제 EGMP 기반의 전기차 판매가 또 상당히 중요해지는 거잖아요. 네. 하반기에는 현대차 그룹주들을 어떤 투자 포인트로 저희가 접근을 해야 될까요? 우선 이제 현대차 그룹이 2분기도 좋고 네. 3분기도 좋을 겁니다. 계속 좋을 건데 이제 3분기에서는 이제 실적이 좋지만 기존 이제 정고점을 뚫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이제 뭔가가 필요해요. 네. 그게 뭐냐면 멀티플입니다. 멀티플이라고 하는 프리미엄인데 단기적으로는 이 멀티플에 관련된 건 전기차 점유율입니다. 지금 이제 전기차 점유율이 작년 대비 다소 떨어졌어요. 여전히 이제 글로벌 이제 합산 현대차 기아가 글로벌 4위이긴 하지만 기대치에 못 미칩니다. 왜냐? 현대차가 올해 상반기에 아이오닉 5라는 전용 전기차를 출시했고 기아가 이제 이미 EV6라는 이 전용 전기차를 출시할 건데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 때문에 이런 전용 전기차를 많이 못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판매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점유율이 지금 생각보다 기대에 못 미칩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반기에 이 차량의 공급 부족 현상이 좀 해소돼서 그래서 전용 전기차의 판매가 정상화된다고 하면 점유율이 올라오겠죠. 그럼 이거는 이제 멀티플 상향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 실적 개선 플러스 전기차 점유율이 같이 보시면은 이 주가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적 개선 플러스 하반기는 EGMP 기반의 네. 전기차 판매량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뭐 2분기, 3분기 실적 다 좋을 거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2분기에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에는 완성차, 부품주로 나눴을 때 실적을 좀 어떻게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2분기는 네. 그래서 완성차 기준으로는 이제 시장의 기대치를 상회할 거고요. 이제 부품사 기준으로는 이제 다소 부합할 겁니다. 이게 1분기 때도 그러지 않았나요? 그랬죠. 네. 이게 왜냐 원인이 있는데 네. 우선 완성차는 판매량이랑 연관이 돼 있어요. 왜냐면 B2C로 판매하니까. 근데 부품주는 이제 B2B입니다. 그래서 완성차의 생산량이랑 연관이 돼 있어요. 근데 이제 2분기는 특히 현대차와 기아의 생산량은 좀 미미했습니다. 근데 기존 재고로 판매량은 괜찮았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1분기 대비 상승을 했고, 그래서 완성차 기준으로는 이제 기대치를 상회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외부 요건이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 시장이죠. 미국 시장에서 자동차를 못 만들다 보니까 판매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센티브를 낮춰줬습니다. 인센티브가 낮다는 말은 결국 이제 자동차 회사들한테 수익이 많이 개선된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 이제 중고차 지수값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매남 지수라고 하는데 이게 역대 최고입니다. 그래서 현대차의 금융 부분에 굉장히 크게 기여를 할 것입니다. 근데 반면 부품주는 뭐 부품주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이제 완성차 대비 약간 좀 미미하다는 건데 왜냐하면 이 2분기 때 완성차 쪽의 생산량이 좀 줄었기 때문에
2분기 기준으로는 부품주가 다소 좀 쉬어갈 거고, 다만 하반기 때는 이 상반기 때 못 만들었던 자동차들을 완성차에서 많이 만들 거예요. 재고 축적하는 사이클도 올 거고 막 특근도 하고 그럴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한 긍정적인 다이렉트한 영향은 부품주죠. 예. 그래서 네. 하반기에는 부품주도 괜찮을 겁니다. 네. 결국에 생산이 좀 부족했었던 게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 때문이었잖아요. 그러면 이 이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무리가 좀 되는 국면인가요? 바닥을 지나서 하반기에는 회복세로 돌아서는 걸까요? 예, 이게 네. 지금은 우선은 뭐 100% 완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네. 이제 점점 저점을 지나서 변곡점을 지나서 이제 상승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상반기 때가 이제 5월 달에 반도체 공급 부족 피크였다. 그리고 하반기부터 완화될 거라고 하는 이제 이게 시장의 스탠스였는데 이걸 이제 못 믿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5월 달 기준으로 현대차, 기아의 생산량은 이제 최저점이었고, 그래서 6월이 문제였죠. 6월까지 생산량이 줄어들면은 기존 스탠스가 망가지는 거죠. 하지만 6월 생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더 고무적인 거는 7월 달에 현대차, 기아가 특근을 합니다. 특근한다는 말은 이 어떤 특정 차종 내에서 반도체 공급 쇼티지를 좀 완화될 수 있다. 그 안에 시그널인 거죠. 그래서 이런 이슈 때문에 시장에서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이 계속 지속될 거다라고 보시는 분은 이제 아무도 없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확신은 할 수는 없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좀 소멸이 되는 이슈로 저희가 볼 수 있는 거네요, 시장에서는. 네. 알겠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이 이제 회복이 된다고 하더라도 미래 자동차 산업 측면에서는 이제 전략의 필요성을 이번을 통해서 좀 많은 기업들이 느꼈을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또 기반을 해서 리포트를 쓰셨더라고요. 그러면 네. 앞으로 이제 자동차 산업의 핵심 부품은 무엇이 되는 건지 또 이에 대한 자동차 업계 행보는 우리가 어떻게 전망을 해볼 수 있을까요? 그 향후 이제 미래 자동차 관련된 거는 크게 4가지 골자가 있는데 네. 이걸 이제 메카라고 합니다. MECA라고 하는데 각각으로 말씀드리면 M은 이제 모빌리티고 그다음에 E는 이제 전기차입니다. 그리고 C는 이제 커넥티비티. 그리고 A는 이제 자율주행인데 이 4가지 골자로 크게 이제 자동차 산업의 구조적인 변화가 발생하는 겁니다. 과거 뭐 10년 전에 뭐 스마트폰이 이제 기존 이제 피처폰에서 스마트폰을 변경된 거와 비슷하게요. 그래서 이 4가지 큰 변화가 필요한데 어떻게 변화하냐? 우선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자동차와 주변 사물, 인프라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자동차 자체가 굉장히 IT화가 돼야 되고 자동차의 여러 가지 전장 부품들이 간단하게 제어하고 매니징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러려면은 제어기의 통합화가 필요한 거고 그다음에 차량용 반도체 고도화 그리고 차량용 OS까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기존 자동차 회사들이 했던 거 조금 달라요. 뭐지? 이건 약간 IT 기업 느낌이 좀 나는데 그래서 이제 자동차를 가치주 플러스 성장주로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 기존 하드웨어적인 부품보다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연결하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적인 부품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향후 자동차 기업들은 기존에 이제 하드웨어적인 거를 넘어서 제어기나 반도체나 약간 소프트웨어 같은 투자를 많이 할 겁니다. 그 전에는 하드웨어의 성격이 강했다면은 앞으로는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면모가 더 많이 가미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현대차 그룹도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내재화한다고 하고 뭐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여러 가지들이 중요해지면은 현대 오토에버가 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나 봐요. 리포트에서 네. 이제 그렇게 쓰셨더라고요. 네. 그러면 현대 오토에버는 앞으로 이제 어떤 면모의 기업을 보여줄까요? 우선 잠깐 현대 오토웨버에 대해서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리면 지난 4월 1일 이제 현대 오토웨버랑 그다음에 이제 MN소프트, 그다음에 오트론의 전장 사업부가 합병이 완료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왜 그러니까 현대차 그룹에서 흩어져 있던 부분들을 왜 합병을 했냐? 당연히 뭔가 특수한 목적이 있겠죠. 그것은 이제 현대차 그룹의 소프트웨어 부분을 통합을 하고 향후 이제 미래차의 이제 소프트웨어 부분 개발이랑 운영 효율성을 늘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자동차 기업들은 이제 기존 하드웨어보다는 이 소프트웨어나 이 그 부가가치 있는 거에 집중할 거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향후 현대차 그룹의 미래차 관련 그 소프트웨어 솔루션 같은 거를 집중적으로 현대 오토웨버가 담당을 할 겁니다. 네, 6월 23일에 리포트가 나왔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지켜보면 되겠죠? 예.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현대오토에버에 대한 얘기를 들어봤고요. 7월 6일에도 관련된 많은 리포트를 내놓으셨는데 그중에 이제 한 종목 현대모비스를 보겠습니다. 서서히 이제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리포트 이름을 쓰셨던데 네. 좀 자세하게 들어볼게요. 네. 그 현대모비스는 약간 시장에서 약간 소외를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난 1분기 때 네. 굉장히 어닝 쇼크를 크게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좀 현대모비스를 다소 이제 뭐 담아두지 않고 있는 실정이에요. 근데 이제 2분기 실적은 시장의 기대치에 부합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3분기, 4분기가 더 좋아질 거거든요. 그리고 현대모비스의 가장 큰 장점은 현대차와 기아가 지향하고자 있는 여러 미래차 관련된 거를 다 하고 있어요. 뭐 특히 이제 전기차의 EGMP, P스템이죠. 그리고 이제 수소차의 연료전지, 그리고 자율주행의 센서, 그다음에 제어기, 그다음에 최근 차량용 반도체까지 내재화를 한다고 하는데 이건 현대모비스가 굉장히 중요한 이제 업무를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룹사에서 부가가치가 높은 부분을 많이 담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실적 부분에서 약간 쇼크가 일어나서 시장에서 소외를 받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지금 매수해도 긍정적이고 괜찮을 타이밍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지인프 전기차가 이제 하반기에 판매가 본격화되면 결국에는 현대모비스가 좀 수혜를 받는 부분이 많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그것도 있는 거죠. 예, 충분히 네. 있는 거죠. 중장기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리포트의 목표 주가는 얼마로 커버하셨어요, 현대모비스? 38만 원입니다. 38만 원이요? 네. 알겠습니다. 7월 6일자로 나온 현대모비스 리포트 얘기까지 저희가 들어봤고요. 오늘은 대신증권에서 자동차 업종을 담당하고 있는 이승환 애널리스트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